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나간 거를 딱 보면 이 사람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그야말로 유전자를 가지고 나눠서 동물적 본능에 따라서 행동하는지, 이 유전자를 뛰어넘어야 될 거 아니야. 자연적 본능을 넘어서야 될 거 아니야, 이놈들아. 그래야 사회가 혁신되고 발전되고 개혁이 되고 문명을 앞으로 나가게 만들 거 아니야. 이 등신 같은 놈들을 생각하면 정말 지난 20년을 완전히 다 날려버렸다니까. 요즘 20년은 옛날에 200년에 해당되는 거예요. 아유, 내가 이거 강의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찾잖아. 내가 앉아가지고 이 허리 아픈데 앉아가지고 찾잖아, 이놈들아. 내가 이거 찾는데 보면 어처구니 없어. 이 문재인 이 작자들 이거 어처구니 없어. 이게 그냥 이벤트만 하고 이미지만 좋게 만들기 위해서 그냥. 에휴, 참, 내가 이런 인간들, 그래서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이랬어. 양문석이 이 친구가 66년생인데, 통영에서 출생했어요. 지금 58세죠, 그러니까. 성균관대 유학과를 나왔어요. 유학과 나온 사람 내 처음 봤어. 유학과. 내가 성균관대 야간 나왔잖아, 야간. 경영학과 나왔는데, 그 유학을 필수로, 그 유학대학이라 필수로 유학 과목을 써야 돼. 유학 개론이 있어. 나는 그래서 그거 유학 보내주는, 유학 갈 때 어떻게 가나. 그런 건 줄 알았어. 그렇게 내가 무식했어. 유학 개론을 들었어. 그게 무슨 필수 과목이니까 그냥 아이들에게 수백 명이 앉아서 듣는 거야. 근데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양문석이 유학과를 나왔어. 그래서 정치학으로 석사를 하고 같은 대학에서 언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하여튼 오랫동안 십몇 년 동안 언론계에 종사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2010년서부터 2014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을 했어요. 그 차관급인데 이게 완전히 공직이죠. 처음으로 이제 공직을 아마 맡았던 것 같아요. 이때 내가 양문석을 만났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한양대학에서 나와가지고 그때 그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에 경영 담당 상임이사를 하고 있을 텐데 그거 해달라고 해서 그냥 한양대학을 나와서 거기를 가서 마지막 봉사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협동조합을 잘 해보자. 협동조합 그 정관이라든지 이 규정 같은 거 이런 거 다 내가 그때 손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총회 때도 내가 그 강의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밑 작업은 사실상 내가 다 해서 했죠. 그런데 이 양문석은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기억하죠. 왜냐하면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왔으니까 그래도 그 간부들이 다 나와서 양문석이 얘기하는 걸 들었죠. 똑똑하더라고. 그리고 완전히 그 혁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인상이 깊었어요. 이 친구가 뭐 그때만 해도 젊은 친구잖아. 젊은 친구가 왔는데 똑똑한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그 무슨 얘기를 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올바른 얘기를 하더라고. 그 언론에 관한 자기 관이 꽉 서 있고 그러면서 자기가 그 현장에서 그 조합비를 내면서 자기도 조합원으로 가입하겠다고 그러면서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내 인상은 굉장히 똑똑하구나, 이 친구가.
그렇게 생각을 했죠. 양문석이 나를 기억할지 모르지만 뭐 나는 얘기를 안 하고 듣기만 하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2017년서부터 19년까지 경남 도당 부위원장을 해서 아마 정치권으로 나가서 뭔가 해보려고 한 거죠. 2018년부터 19년 통영 고성 지역위원장을 하고, 그다음에 2024년에 국회의원, 금년에 이제 국회의원 당선돼서 안산시가 앞으로 했죠. 문화체육관광 장관? 문화체육관광상임위원회 위원이 됐는데, 이 문제는 이 친구가 그때 2023년인가? 그 어간에 22대 총선하기 전에 자폭하는 심정으로 금기를 깨야 정말 더 이상 설왕설래 종집을 짓고 싶습니다. 대선 패배의 지선 패배의 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이낙연, 정세균, 김부겸 총리의 무능이 핵심 원인이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우유부단함이 핵심 중 핵심이 아닙니까? 이렇게 쓰고 실제로 그렇게 말도 하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직접 말하는 걸 내가 들었는지 기억은 없는데 이게 언론에 났죠. MBN에서 친명 양문석 선거 패배의 핵심 문의 우유부단 이낙연, 정세균, 김부겸 무능이 뭐 책임 원인 문책임론 나왔다. 그때까지만 해도 2022년까지만 해도 문재인에 대한 책임론이 별로 나오질 않았어요. 선거에 패배한 이후에도. 지금이야 이제 문재인의 문제가 심각하다 하는 거를 조금씩 알게 됐지만, 2022년만 해도 잘 몰랐죠. 나도 그러니까 2022년 6월 이때서야, 문제가 심각하구나. 그래서 이제 정보를 조금씩 찾아보고, 정치판에 관심을 갖기 시작할 그때죠. 문재인의 우유부단함. 사실 우유부단함보다 내가 얘기했듯이, 무능함이에요, 그냥. 우유부단함이라는 게 무능함이죠. 무능함. 문재인만큼 무능한 사람 내가 처음 봤어. 그래서 양문석은 누구냐? 이제 전해철은 수박이고, 바퀴벌레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양문석을 징계에 처분하기로 그렇게 의사결정을 해가지고 징계를 했는데, 이렇게 징계를 했어요. 더불어민주당이 비명계 중진 전해철 의원을 향해 수박의 뿌리, 바퀴벌레 등의 발언을 한 양문석 통영 고성 지역위원장에게 당직 자격 3개월 징계를 내렸어요. 전해철 의원이 지역구 안산 상업갑에 출마를 선언한 후 양문석 전 의원이 지난 6월 페이스에 수박의 뿌리여 줄기여 수박 그 자체인 전해철과 싸우러 간다고 저거 무리를 빚은지 이미 5개월이 지난 시점에 징계 처분했어요. 내부에선 안 하니만 못한 징계이자 친명 훈장이라는 말까지 나왔어요. 조선일보가 그렇게 깠죠. 양문석은 내가 받은 그때의 인상이나 지금이나 비슷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문재인 같은 사람으로는 안 되고 개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전해철 내가 계속 비판했지만 전해철 같은 사람은 이 시대에 필요하지 않아요. 개혁을 해야 돼요. 개혁이 이 시대 정신에 해당돼요. 개념적 사고력이 있어요. 양문석이요. 그래서 학습 능력이 있는 거예요.
성취 지향성도 약간 있어요. 이 박스의 두께가 조금씩 줄어들죠. 정직 성실성은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어요. 어떻게 될지. 그래서 리더십이 있을지 앞으로 두고 봐야 돼요. 조직을 운영해 본 적은 없어요. 인디비주얼 컨트리뷰터로 일을 했고, 그 언론사에 다니면서 사회를 보거나 언론사 기고하거나 하는 일들, 그런 일들을 많이 했는데, 조직을 운영한 것에 대해서는 이제 시간을 좀 봐야 됩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잘 하는지 또 봐야 되고, 앞으로 어떤 정보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그때마다 이제 업데이트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학문적 소양을 기르는 게 중요해요. 내가 이것을 대학원 코스로 수준에서 한다고 얘기한 것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학문적 소양을 길러야 돼요.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학문적 소양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교수가 됐다고 학문적 소양이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학문적 소양이 어떻게 길러지느냐 하는 걸 알고 그대로 자기가 실천하면 됩니다. 문제의식이 있어야 돼요. 문제의식이 있어야 책을 봅니다. 이 책, 이 별거 아닌 이 책, 이거는 인류가 발명해낸 가장 완전한 제품이에요. 이 종이책, 이거.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 종이책이 하도 쌓여가지고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전자책, 그 아마존에서 나온 킨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이 국내에서 만들어낸 전자, 이 태블릿 PC 같은 거 뭐 있지 않습니까? 나도 그걸 다 해봤어. 이것저것 다 해봤지, 내가. 이 책 쌓이는 게 너무 부담이 돼서. 그랬더니, 결국 이거만한 게 없어요, 이거만한 게. 이 종이책만한 게 없어요. 이거는 그냥 다시 찾아오면 되잖아. 뭐, 킨들이든 뭐든, 이 이 태블릿으로 이렇게 보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머리에 잘 남지도 않고. 그리고 또 이 듣는 거. 난 팟캐스트 이런 거 잘 안 듣는데, 이런 거 듣는 거. 듣는 거는 들을 때 뿐이지, 그 다음엔 잃어버려. 기억이 안 나. 머릿속에 장착이 안 돼. 책을 읽는 게 가장 소화력이 있고. 나는 책을 또 빨리 읽지도 않아요. 어떻게 읽느냐? 나는 소리 내서 읽기도 해. 천천히 읽고 소리 내서 읽어. 그러면 머릿속에 아주 기억이 생생하게 들어가고 다 이해하면서 읽게 되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런 좋은 물건들은, 이런 문헌들은 나로 하여금 어떻게 생각하게 하는지를 알려줘. 그래서 내가 업데이트해야 돼. 내 고민들이. 조금씩 풀려가기도 하고, 다른 길로 인도하기도 하고, 이렇게 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세상을 이해하도록 안내해 준다고. 그래서 고전을 읽는 게 좋아요. 이런 신의 언어 같은 이런 책은 정말 고전이에요. 이거 지금도 살 수 있을 겁니다. 문제의식에 대한 글쓰기를 계속해요. 그 백경자 선생님이 자기 아이들 학교에 갈 때부터 계속 글쓰기를 한다는 거잖아요. 독일에서. 글쓰기야. 끊임없이 글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스터디 그룹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스터디 그룹 없이 글 쓰는 걸, 글을 써서 같이 돌려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토론하는 거거든요. 그게 세미나에 뭐 별거 아니에요. 건민회도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죠. 그래서 소그룹들이 지역마다 나타나서, 그래서
공부 모임이 되는 거예요. 문명사에 관한 공부 모임. 조금씩. 그래서 지역별 클러스터가 만들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은 800 몇십 명 들어왔습니다. 저 한때 개인적으로 이 건민에 가입하겠다고 보내주신 분들까지 포함하면은 한 870명 정도 되려나? 하여튼 그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1000명, 10,000명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도 이런 그 소규모 클러스터들이 생겨나서 그 클러스터들이 생겼을 때 이제 파급 효과가 확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늘 이런 학습이 일어나면 학문적 소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의 다양한 모순들이 우리 속에서 그냥 드러나, 이 클러스터 속에서 드러나고 그 지역사회의 모순과 불합리한 것들이 그대로 드러나서 그것을 고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마음이 생겨요. 그것이 뭐예요? 학문적 소양입니다. 학문적 소양은 자연스럽게 진리의 길 위를 떠나지 않도록 해요. 진리의 길에서 탈선하지 않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학문적 소양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폴리티시 빌딩, 독일에서는 이 아카데미시 빌딩은 학문적 소양이고, 대학에서 그 일반 사람들에게 주는 폴리티시 빌딩이랬어요. 그거는 뭐예요? 정치적 소양을 길러주는 거예요. 민주주의 시민을 교양을 길러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트랙이 있어요. 그래서 독일은 하나는 대학에서 학문적 소양 길러주고, 일반 교양, 복슐레, 우리말 국민학교 같은 데인데, 거기서 무료로, 거의 무료로, 주마다 조금씩 다른데, 무료로 그런 폴리티시 빌딩을 가르쳐 줍니다. 정치적 교양, 민주시민 교양을 가르쳐 줘요. 그것은 정당에서도 하지만 국가적 차원에서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길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하는 거죠. 우리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제 책에 이 학문적 소양을 가능케 하는 영양 요소들을 이렇게 맨 마지막에 부록으로 놓고, 우리 뭡니까, 그 워크숍에 오시는 분들에게는 이제 책받침을 나눠드리는데, 그 책받침을 보시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사람마다 일일이 다 정보를